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산불에 약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불길이 하루빨리 잡혀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 지역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23.2도, 철원 영하 20.6도, 파주 영하 18.4도, 대전 영하 12.9도, 고창 영하 12.2도 등 내륙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체감 온도도 강원 산간 영하 30도 안팎, 서울이 영하 17.3도를 기록해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찬바람의 강도가 어제보다 약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의 체감 온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4도 높겠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찬 바람으로 인한 체감 추위의 기세도 크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냉동고 한파에 물병과 라면, 또 아이스크림까지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낮까지 이어진 YTN 날씨 중계에서 기상캐스터들은 물병 속 물이 3시간여 만에 실온에서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또 새벽 6시쯤 컵라면에 물을 부어 아스팔트 바닥에 두었는데 4시간여 만에 라면이 젓가락으로 들어 올려진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냉동고에 넣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그대로인 모습도 전해 최강 한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여객선 20척이 운항을 멈추고 지방도로 21곳이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기상 악화로 인해 인천에서 백령, 목포에서 홍도 등 14개 항로 여객선 20척과 전북, 전남, 충남, 경남 지역 지방도로 21곳이 통제됐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등 8개 국립공원 168개 구간도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소방당국은 이번 한파와 대설 등으로 안전조치 47건, 낙상 구급활동 25건을 마쳤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내신 기준 결항된 항공기는 없고 어제 눈과 강풍으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던 제주공항은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각 항공사는 오늘 임시편을 투입해 발이 묶였던 승객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도 한파가 덮쳤고 과수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사막산 등산로, 바위를 타고 흐르던 계곡물이 동장군 입김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웅덩이는 사람이 올라서도 될 정도.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 계곡물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날이 워낙에 춥다 보니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지만 썰렁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시로 손을 담가 언손을 녹이고 화롯불을 피워 추위를 달래보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은 더 춥습니다. 최고 추운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춥다 그러는데 지금 상인들도 마음도 다 꽁꽁 얼어붙어가고 사실 좀 힘들어요. 추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 연신 허연 입김을 내뿜는 소들은 옹기종기 모여 체온을 나누고 주인은 혹여 물통이 얼까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수원도 한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까지 나와 농민과 함께 나무 밑동에 흰색 페인트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겨울철 온도 변화를 줄여 나무가 얼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빛이 발산가 되기 때문에 저 종이를 감싸기보다는 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유목은 동해에 특히 이제 약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성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간 하부를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시민들은 잔뜩 움츠러들었고 농민들은 한파 대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일본 전역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강 한파까지 겹친 가운데 치료제와 검사 장비도 부족해지면서 일본 열도가 독감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신주쿠에 소재한 이 초등학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지난달 2개 반이 폐쇄됐습니다. 신학기 개학식에는 전원 참석하긴 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なりましたインフル。全然食欲が出なくてゼリーしか食えなくて大変だった。 실제 지난달 23일에서 29일 일주일간 일본 전국 의료기관당 독감 환자 수는 64.39명.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역대 최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의료기관당 독감 환자 수 30명이 독감 경보 기준인데 이 기준의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일본 47개 광역 지자체 중 무려 33곳이 독감 경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연말 연시 최대 9일 연휴 동안의 대규모 이동에 최강 한파까지 덮치면서 독감 환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급속한 독감 확산으로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검사 키트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各地で私にも直接メール等で検査キットや治療薬が不足したという声も上がってきております。 특히 어린이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의식장애나 폐렴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코로나 시기와 마찬가지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LA의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7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겼고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하고 강력한 바람인 센타에나를 타고 여전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해안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산불은 진화와 대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 is safe to say that the Palisades fire is one of the most destructive natural disasters in the history of Los Angeles. LA 카운티 보안관이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고 묘사할 정도로 피해 지역은 초토화됐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가구의 5.6%에 해당하는 51만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일부 지역에선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With that, gas shutoffs continue to affect more than 15,000 people in Malibu from Brentwood Country Club to Pepperdine. 이번 화재로 인한 한인의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 LA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 JP 모건 체이스는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7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 동안 보험사들이 미국 서부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사실상 철수하던 상황이라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이번 산불과 같은 초대형 재난의 빈도가 훨씬 늘어났고 과거보다 강도 역시 훨씬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여파로 미국에서 대형 산불과 북극 한파, 눈보라 등 각종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600억 원 이상의 기후재난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폭풍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 4건, 산불 1건, 겨울 폭풍이 2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1980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피해액 10억 달러 이상 기후재해는 연평균 8.5건에 불과하지만 지난 5년만 따져보면 연평균 20.4건 발생해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역대급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 서부의 빈번하고 파괴적인 산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규모가 컸던 10건이 최근 20년 안에 발생할 정도로 미 서부의 산불은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지역은 1970년 이후 2021년까지 172% 증가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 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후평가에서 미 서부 산불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간이 증폭시킨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강렬해졌으며 파괴력도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겨울철 서부 내륙 사막에서 남부 캘리포니아로 산타애나로 불리는 강하고 건조한 돌풍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캘리포니아의 습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원자력 안전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에 지난해보다 38.8% 늘어난 558억 7,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은 총 9개로 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2개를 지원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과 운영 등 전주기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규제 검증 기술 개발에 35억 2천만 원을 새로 투입하고 2032년까지 4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추진 중인 7개 연구개발 사업에는 올해 482억 4,900만 원을 투자해 원자력과 방사선, 핵 비확산, 핵 안보 분야, 안전규제 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와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상 환경에서 신규 공장 구축과 운영 과정을 모의 실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 효율성과 품질 향상, 비용 절감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밸류체인 전반에 필요한 AI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학습에 필요한 가상 환경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미국 기술업계가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사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새 규제를 따르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데 퇴임을 앞둔 바이든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며 수출 통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미국 동부 시각으로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 일본, 타이완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해 중국 AI 산업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오송 군평이 지하차도 참사.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제방유지 보수 사무를 위임받은 주체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부서가 부실하게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력과 예산 상황 등을 개선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장마에 대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방이 절개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임시 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유가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이 시장과 함께 고소고발된 김용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상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범석 시장 등 3명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카카오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카카오 측과 협의해 희생자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목록 외에 지인의 이름 등 다른 계정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희생자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삼성과 구글, 애플 측에 클라우드에 백업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과 애플은 정보 제공을 결정했으며 구글은 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그렇듯 이른 아침부터 클릭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한때 접속 대기자가 4만 명에 육박했다는 인증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KTX와 SRT의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KTX 등의 코레일은 지난 6일과 7일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예매가 이루어졌고요. 9일은 마지막 날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호남, 전라, 강릉 등의 노선에 대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됐습니다. SRT 설 승차권 예매도 13일부터 14일까지는 경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예매가 이루어지고요. 일반 예매는 15일부터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본격적인 설 기차표 판매가 시작된 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깜짝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며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일정 조율하게 미리 계획할 수는 없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귀경길 교통체증 막으려면 27일보다 차라리 31일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연휴가 길면 되레 장사가 안 된다면서 눈앞이 깜깜하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승차권이 172만 석이 팔려 지난해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84만 석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한 올해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333만 석 가운데 172만 석이 팔려 예매율 51.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에서 최대 9일간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분산돼 지난 설 대비 예매율은 감소했지만 예매 좌석은 84만 석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이틀 전인 1월 27일로 나타났고 귀경 예매율은 설 명절 다음 날인 30일 상행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12일 자정까지, 교통약자는 1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주말을 포함한 설 연휴가 엿새로 길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행사 참 좋은 여행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하루 동안 오는 25일에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16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날짜와 비교해 5배에서 20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원 투어도 어제 하루 동안 설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해외 여행 상품 예약 건수가 전주 이틀 예약건보다 43%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투어 측은 31일 하루 연차를 내 9일 동안 장기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의 예약이 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는 유럽이 10%, 위주와 남태평양 지역이 7%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 진료와 병원 쇼핑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증인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건데 이럴 경우 1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9만 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도수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 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 치료는 13%를 차지했고 실손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일 전망입니다. 관리비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9만 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 환자가 90%를 냅니다.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도 90%가 되어서 지금보다 4.5배 많은 19만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월 1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